안녕하세요. 낭만부동산입니다. 왜 사람들은 뉴스테이에서 도망을 갈까요? 뉴스테이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 재개발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이 원인을 알고 있겠죠. 사람들은 뉴스테이 재개발 사업에서 지금 도망치고 있습니다. 한때는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권장했던 뉴스테이 재개발. 그러나 지금은 뉴스테이가 아닌 일반 분양 재개발로다가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것은 조합원들의 내 재산을 지키고 내 재산으로 인해서 수익을 얻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한때는 뉴스테이가 답이라고 생각했던 그 뉴스테이 재개발에서 이제는 도망을 가서 일반 분양할 수 있는 재개발로 바꿔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일반 분양 재개발로 가는 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긍정적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조합원들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곳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 과연 투자를 해야 되는지, 내가 조합원주의를 계속적으로 가져가야 될 것인지, 아니면 매도를 해야 되는 것인지 궁금해질 수밖에 없죠. 뉴스테이에서 일반 재개발로 가기 위한 방법과 그 다음에 기간은 얼마나 걸릴 것인지, 과연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 이것이 궁금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뉴스테이의 사업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두 가지 법을 이용해야지만 일반 재개발로다가 갈 수 있다는 얘기죠. 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임대사업으로다 승인을 받은 것이 뉴스테이 사업입니다. 근데 그것을 일반 재개발로 가고자 한답니다. 일반 재개발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적용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뉴스테이에서 일반 재개발로 가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 두 가지 법이 같이 동시에 진행이 돼야지만 일반 재개발로 해서 지금 조합원들이 원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을 알기 전에 왜 뉴스테이 재개발 사업을 했을까? 그 원인은 어디에 있었고 목적은 어디에 있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곰곰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뉴스테이 사업을 정말로 접어야 되는지, 그리고 일반 재개발로 꼭 가야 되는지, 일반 재개발로 가야 되는 곳에 내가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인지, 조합원의 권리를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지양도로 해야 되는지, 이것에 대한 답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뉴스테이 사업은 노무현 정부 때의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나서 서브 모기지론에 의해서 국제금융위기가 터졌죠.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 때까지 이명박 정부를 거치면서 부동산 가격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재개발 구역들이 어려움에 처하게 됐죠. 정말로 사업성이 좋고 입지가 좋은 데 같은 경우는 건설사 입장에서 본다면 그 당시에 건설사가 해줘야 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돈을 끌어와야 되는 거였었고요.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바로 준공, 책임 준공을 해줘야 되는 거였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분양을 책임져야 되는 거였었죠. 이것이 시공사 건설사가 재개발 사업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돈도 빌려와야 되고 준공도 해줘야 되고 분양도 책임져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박근혜 정부 시절에 부동산 시장이 안 좋으니까 건설사들은 일반 분양이 안 되는 사업에 있는 재개발 구역을 아예 거들떠도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성이 나오지 않는 재개발 구역은 정말로 시공사 찾기가 어려웠죠. 묻지마 투자를 해서 조합 설립은 했는데 그 다음에 시공사를 찾으려고 하는데 아무도 시공사로 참여를 하지 않았던 시절이 바로 박근혜 정부 시절입니다. 그래서 그때 대책이 나온 게 바로 뉴스테이 사업이었던 거죠. 그 당시에도 건설사들은 LH 공사에 입찰을 했고요. 그 다음에 낙찰을 받으려고 수많은 007 작전을 폈던 시절이 바로 그 시절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돈도 준비하지 않아도 되고 책임 준공만 하면 됐고
일반 분양에 대해서도 책임지지 않는 LH 사업이었죠. 다만 이익은 좀 없습니다. 박했죠. 그럼에도 많은 건설사들은 바로 재개발의 수익이 크게 날 수 있는 재개발 사업은 눈도 돌리지 않고 LH에는 눈을 돌렸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착안한 것이 바로 뉴스테이 사업이었던 거죠. 즉, 돈을 건설사가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니치라는 민간 임대 사업자 니치에서 돈을 준비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분양은 바로 이 돈을 댄 니치에서 민간 임대 사업자가 분양을 다 가져갑니다. 그러면 건설사는 뭐만 하면 되죠? LH와 같이 바로 책임 준공만 해주면 되는 이러한 제도를 여기다 도입을 하게 된 거죠. 이렇게 뉴스테이 사업으로다가 되니까 뉴스테이로다가 가겠다라고 했던 재개발 구역은 바로바로 시공사들이 덤벼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뉴스테이 같은 경우가 대부분 일군 건설사들이 시공사로 참여하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보면 가장 많은 뉴스테이가 됐던 곳은 바로 인천이었죠. 인천이 이렇게 많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부산이, 그 다음에 경기도, 서울, 충남, 대전 이러한 곳들이 많이 됐었죠. 여기서 보면 인천 같은 경우 청천이나 부평사 10.5, 송림 1, 2동 같은 경우 이미 뉴스테이에서 일반 재개발로 바뀐 곳이죠. 부산도 우암 2구역 같은 경우가 바뀌었고, 그리고 나서 금송이나 송림 초교나 도화 1구역, 미추 8구역, 전도관, 여러분들 인천의 재개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신 분들은 바로 여기에 뉴스테이들이 지금 현재 일반 재개발로다가 전환하겠다라고 지금 조합총회들을 열고 있거나 또는 열었거나 그래서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충남 대형사라든가 대화2도 그런 상황들이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취소시킨 데도 있고요. 아니면 아예 사업 자체를 중단된 곳이 있고 구역이 해제된 곳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뉴스테이는 박근혜 정부 시절에 각광을 받았던 것이 문재인 정부가 지나고 윤석열 정부가 지나고 지금에 보면 예전에 박근혜 정부와 부동산 시장 자체가 판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일반 재개발이 조합원들에게 이익이 더 크다라는 것을 알면서 지금 현재 뉴스테이 사업은 전문 사업, 그 다음에 일반 재개발이 뜨는 사업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죠. 그러니 여기에 있는 조합원들이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내 재산을 지켜야 되고 내가 수익을 내게 하기 위한 내 사업하는 재개발이니까 당연히 뉴스테이에서 일반 재개발로 바꿔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전환한다라고 얘기들을 많이 듣고는 있지만 과연 이렇게 아무리 찾아봐도 뉴스테이에서 일반 재개발로 바꾸는 것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누군가가 이렇게 확인시켜 줄 수 있는 것을 찾아보기가 정말 어렵죠. 그래서 일반 재개발로다가 바뀐 곳들 2개 구역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송림 1, 2구역입니다. 여기서 본다면 송림 1구역 같은 경우는 2017년도 6월 19일 날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를 하면서 일반 재개발에서 뉴스테이 연계형 방식으로 바꾼다라고 여기에 아예 추진 경위 이 일정에 대해서 나온 여기에 표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2020년도 12월 28일 날 또다시 나와 있죠. 뉴스테이 연계형 방식에서 일반 재개발로 전환됐다고. 바로 송림 1, 2구역에서 이렇게 표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10.5구역을 한번 보죠. 10.5구역도 보면 여기에 2016년 1월 8일 날 뉴스테이 선정됐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23년도 10월 27일 날 뉴스테이 취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각 구역의 추진 일정들을 보면 지금까지 과거에 나왔던 이런 일정들을 표시하면서 뉴스테이가 선정됐거나 취소됐거나 또는 이렇게 정비계획, 정비구역 고시를 하면서 변경 고시를 하면서 이렇게 바뀌었다는 게 표시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금송, 송림 이런 미추 8구역, 전도관 이런 데가 지금 일반 재개발로 바뀌고 있다.
라고 얘기를 들었을 때 추진 경위에서 과연 이 부분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야 된다는 얘기죠. 없다면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 있다면 이미 뉴스테이는 취소가 되고 일반 재개발로다가 바뀌어 가고 있다는 거, 확신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런 것만 보면 왜 분명히 일반 재개발로도 바꾼다라고 하는데 왜 안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지는 거죠.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과연 이러한 것들은 움직일까? 이것이 매우 궁금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전환을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조건부터 좀 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조건을 보니까 사업이 불가능하거나 공익상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뉴스테이 재개발에서 일반 재개발로 바꿀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특히 뉴스테이 승인받은 것을 취소시키고 해제시키는 조건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사업이 불가능, 임대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하거나 자금 조달을 하기로 했는데 자금 조달에 실패했거나 또는 PF를 일으켜서 하고 있는데 PF가 중단이 됐거나 시공사가 계약 해지를 했다면 뉴스테이 재개발 사업을 해제시킬 수 있다는 거죠. 승인받은 것을 취소시킬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공익상 필요죠. 임대주택의 공급 정책이 바뀌었거나 또는 그 재개발 구역, 뉴스테이 구역에 있는 지역의 주택 시장이 상황이 변화가 됐을 때 뉴스테이 재개발을 해제시킬 수 있는 조건에 부합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뉴스테이 재개발은 공익성이 강하고 임대 쪽으로 강하기 때문에 혜택을 사실 많이 줬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재개발은 그 혜택을 반납을 해야 되는 거죠. 뉴스테이로 받았던 혜택을 일반 재개발로 가게 되면 그 혜택을 반납을 해야 되는데 그 조건이 변경되는 것이 바로 가장 큰 것이 용적률의 변경이죠. 용적률이 서울에서 지금 현재 공급이 딸리기 때문에 용적률을 상향시키고 종상향을 시켜서 세대수를 증가를 꾀하고 있지만 이 뉴스테이에서 일반 재개발로 바뀔 때는 뉴스테이에 줬던 그 혜택들을 없애버리면서 용적률이 변경이 되면서 세대수가 변경되고 임대비율 등이 변경이 되면서 세대수 규모 면에서 본다면 감소, 축소시키는 수밖에 없는 재개발 사업으로 바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뉴스테이에서 일반 재개발로 했는데 이런 사업 조건 변경이 된다 하더라도 그래도 조합원들한테 이익이 있기 때문에 일반 재개발로 바뀐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떠한 절차를 가지고선 이 전환을 할까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먼저 뉴스테이에서 일반 재개발로 가려면 조합총회를 열어서 의결을 해야 됩니다. 뉴스테이 사업이 아닌 일반 재개발 정비 방식으로다가 바꾸겠다라고 조합원들의 조합총회를 열어서 결의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조합총회는 그냥 내일 모여서 조합총회 합시다라고 되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그냥 나와서 뉴스테이보다는 일반 재개발이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무조건 우리는 일반 재개발로 가야 됩니다. 라는 이 말로다가 결의가 되는 게 아니죠. 주민들한테 왜 이 뉴스테이 재개발보다는 일반 재개발로 갔을 때 조합원들의 재산을 지키고 조합원들에게 이익이 나는지 어떤 것이 더 유리한지 이런 것을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선 설명을 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행정적인 절차를 서류들을 절차상 문제가 없게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2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걸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지금 현재 뉴스테이는 니츠를 해서 사업에 민간 임대사업자로 참여를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뉴스테이에 오는 니츠를 정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정리는 바로 임대사업자와 이 협의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니츠 계약했던 것들을 해지를 시켜야 되고 그리고 뉴스테이 사업에 투자했던 투자 금액을 반환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얘기하는 걸로 보면 약 3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걸릴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일반 재개발로 전환한다라고 한 구역들 중에서 조합총회 의결은 했는데 아직도 지금 이것이 안 나온 곳이 있죠. 뉴스테이 취소 승인이. 또는 뉴스테이 취소 승인 신청을 했다 안 했다가 안 나오는 거죠. 이걸로 본다면 짧게는 5개월, 길게는 1년이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여기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뉴스테이 취소 승인이 안 된다는 것은 왜 그럴까요? 바로 리츠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리츠 임대사업자라면 어떠한 상황이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인천을 예로 든다면 지금 임대사업자들이 많이 이 조합에 사주는 금액을 보면 평당 1,300만 원이고요. 적게 주는 데는 1,000만 원밖에 안 줍니다. 근데 인천에서 지금 현재 평당 분양가는 2천만 원에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더라도 알 수 있죠. 평당 700만 원이라는 것이 일반 재개발로 갔을 때 조합원들한테 이익이 700만 원이 온다라는 거죠. 똑같은 돈을 들여서 똑같이 공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1,300만 원에 가져가고 누구는 2천만 원에 가져가니까요. 그래서 제가 많은 분들한테 이 뉴스테이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뉴스테이는 도매가로다가 사가는 거고 일반 분양은 소매가로 판매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도매가가 쌀 수밖에 없다. 그런데 도매상인 이 임대사업자는 과연 조합에서 총회 열었으니까 알겠습니다. 임대사업 계약 해지해 드릴게요. 이렇게 바로 해줄까요? 돈이 벌 수 있는 게 눈에 보이는데 잘 안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이 리츠 정리하는 것이 그렇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는 것이 바로 현실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리츠 정리가 되면 그 다음서부터 조합에서는 바로 뉴스테이 취소 승인을 받기 위해서 지자체한테 뉴스테이 취소해달라고 서류를 접수하고요. 지자체 또는 LH나 허그 여기 분명히 보직을 섰죠. 그러니까 여기 지자체 이런 데서 검토를 하고 국토부에서도 검토를 하겠죠. 그래서 뉴스테이 취소하는 것이 여기 해제 조건에 맞기 때문에 해도 된다라고 승인이 나면 국토부에서 뉴스테이 취소 승인이 나옵니다. 아까 보여드렸듯이 뉴스테이 취소라는 그런 것들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고 나면 조합에서는 해야 되는 거죠. 분명히 용적률이 변경되면서 세대수 변경되고 임대 비율이 변경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뉴스테이에서 썼던 정비 계획은 변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시 이 조합에서는 또다시 정비 계획을 수립을 신규로다가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6개월에서 약 12개월 정도가 걸린다는 얘기죠. 세대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 정비계획 수립하는데 많은 어려움과 시간이 필요로 합니다. 이렇게 해서 정비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면 그러면 교통이나 환경, 경관, 영향평가 이런 것들을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건축심의를 받아야 되겠죠. 이것은 행정적인 절차로 가기 때문에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 정도가 평균적으로 소요가 되는데 뉴스테이에서 도시계획 심의 받는 것보다는 일반 재개발로다가 도시계획 심의 받는 게 좀 더 수월할 것으로도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뉴스테이가 3,000세대고 일반 재개발로 갔을 때 2,500세대라면 그만큼 도시계획 심의가 좀 더 여유분이 생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뉴스테이보다는 일반 재개발이 용적률이 낮게 적용되면서 도시계획 심의는 뉴스테이보다는 조금 덜 까다로울 거라고 예상은 합니다. 그리고 나서 도시계획 심의가 끝나고 나면 사업시행 계획도 변경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관리처분 변경도 하고 이주하고 착공하고 그 다음에 입주를 가는 것이죠. 이러한 절차를 가지고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여기 도시계획 심의 여기까지는 무조건 다시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조합설립 변경도 해야 되고 사업시행 계획도 변경해야 되고 관리처분 계획도 변경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뉴스테이 재개발에서 일반 재개발로 변환을 줄 때, 전환을 할 때 어느 단계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이 시간이 매우 많이 소요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위험이 높아지기도 하고 조합원의 부담이 크게 작용하기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절차에 의해서 했을 때 어떤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을까? 그러니까 내가 조합원이었을 때 과연 내가 조합원 지위승계를 계속 가져갈 것이냐 아니면 지위를 양도하는 것이 나을 것이냐 또는 투자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지금 전환은 한다는데 과연 어느 단계에 있었고 어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인지 그래서 투자할 만한지 안 한지 이것을 알아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뉴스테이 재개발에서 일반 재개발로 바뀌는 이 상황에서 위험한 것들은 도대체 어떤 것들이 있을까를 고민해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고민했을 때 충분한 이익을 볼 수 있다면 투자나 또는 계속적으로 조합원으로 가는 거고요.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투자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조합원 지위 양도도 생각을 고려를 해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바로 기간 연장이죠. 즉 뉴스테이로 해서 재개발로 하면 앞으로 10년 만에 입주를 하는 조건으로 가는데 만약에 뉴스테이 재개발로 간다면 최소한 2년에서 4년이 늘어난 12년도에서 14년 정도 후에나 입주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바로 이렇게 조합총회 의결서부터 관리처분 변경까지 가는 이 시간들이 걸리기 때문에 이만큼 사업이 지연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짧게는 29개월에서 길게는 48개월, 때로는 50개월, 60개월, 10년이 걸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중에서 어떤 것들이 문제가 돼서 발목을 잡고선 그 기간이 계속적으로 늘어진다면 결국은 소요 기간은 오래 걸릴 수 있지만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뉴스테이에서 일반 재개발로 바뀌었을 때 평균적으로 2년에서 4년 정도가 소요돼서 바뀌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가장 위험한 것 중에 누구나가 알 수 있는 겁니다. 늦게 준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 그 다음에 또 이런 거죠. 분명히 리츠를 정리해야 된다고 했죠. 여기서 투자 비용을 조합원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매몰 비용이고 용역비 등이 투자자들의 돈에 의해서 조합이 움직여 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조합 설립을 하고 나서 이 뉴스테이에서 일반 재개발로 갈 것이냐, 사업 시행 계획이 난 이후에 일반 재개발로 갈 것이냐, 관리 처분이 난 이후에 할 것이냐, 이주가 끝난 뒤에 할 것이냐, 착공해서 공사하고 있는 중간에 뉴스테이에서 일반 재개발로 갈 것이냐에 따라서 이 매몰 비용이랑 용역비 이 부담은 천차만별이 된다는 얘기죠. 일반적으로 제가 조합원 설립해서 사업 시 관리 처분 전까지 보면 일반적으로 조합에서 쓰는 돈들은 200억에서 500억 사이에서 대부분 움직입니다. 근데 관리 처분이 나고 나서 이주를 하게 되면 이주비는 그 토지를 담보로 해서 대출로 다 일어났는데 기본적으로 1000억에서 2000억이 들어가죠. 거기다가 착공까지 들어갔다라고 하면 착공은 건설사가 아닌 여기에서는 리츠죠. 리츠가 돈을 융통해 왔기 때문에 거기는 3000억이 될지 5000억이 될지 알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이자가 신탁이나 이런 데서 빌려왔다면 이자가 나가야 되죠. 적게는 5%, 3, 4, 5% 정도에서 많게는 10%, 12%까지도 신탁에서 돈을 빌려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비용들이 어느 시기에 일반 재개발로 바뀌느냐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뉴스테이 재개발에서 일반 재개발로 전환될 때 대부분의 시공사로 참여하는 사람들이 이 매몰 비용 및 용역비 부담을 안고 하는 쪽으로다가 갑니다. 그래서 그것이 조합원들한테 부담이 안 된다라고 하지만 그 안고 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여러분들의 조합원 분양가라든가 여기에다가 집어넣는다는 얘기죠. 알지 못하지만 그것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비록 내 호주머니에서 돈이 안 나갈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결과적으로 보면 내 호주머니에서 돈이 나간다는 얘기. 그러니까 이 매몰 비용 자체가 적는 것은 결국은 사업 진행이 많이 안 된 상태에서 일반 재개발로 갔을 때고, 사업 진행이 가장 많이 돼 있는 상황, 이미 공사가 착공되어 있을 때의 매몰 비용이나 용역비 부담이 가장 크게 작용할 수밖에 없죠. 여기에는 금융비용도 어마어마하게 나가니까요. 500억을 쓰고 있는 거에 10%라고 하면 1년에 50억의 이자로 끝나지만, 만약에 5천억을 빌려놓은 상태에서 일반 재개발로 가면서 2년에 이자를 내야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5천억의 10%면 1년에 500억입니다. 그러면 2년이 된다면 1000억이라는 이자가 나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돈을, 이 매몰 비용이 언제 얼마큼 쓴 상태에서 일반 재개발로 가느냐에 따라서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될 돈들이 매우 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어느 단계에서 하느냐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이것을 꼼꼼하게 체크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용적률의 감소에 의해서 세대수가 줄어들고, 세대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위험들이 있다는 얘기죠. 즉, 수익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원래 뉴스테이로 하는 것을 그대로 정비계획에서 세대수를 가지고 있던 일반 분양으로 바로 돌려버린다면 얻을 수 있는 수익은 더 커지겠죠. 그런데 분명히 뉴스테이에서 용적률보다는 일반 재개발 용적률이 낮아지기 때문에 그만큼 세대수가 줄어들어서 실질적으로 일반 분양을 똑같은 그 세대수로다가 해서 뉴스테이로다가 일반 분양을 바로 변경 없이 한다면 그게 훨씬 더 크겠지만 용적률 감소 때문에 이런 수익률이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러한 위험들을 많이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뉴스테이에서 도망해서 일반 재개발로 갈까요? 그것은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바로 이런 거죠. 일반 분양을 해서 조합원들이 받을 수 있는 수익과 뉴스테이를 해서 받을 수 있는 수익의 차이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뉴스테이 수익보다는 일반 분양의 수익이 훨씬 더 크고, 그것이 조합원들의 분담금을 줄여주고 조합원들의 이익을 크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소유기간이 길어지고 매몰 비용의 부담이라든가 용적률 감소의 이런 위험들을 안고서라도 뉴스테이에서 일반 재개발로 바꾸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투자는 언제 어느 단계에서 일반 재개발로 가느냐에 따라서 각 구역별로 투자하는 방식이 틀려질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다음에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지만, 지금 현재의 일반 재개발로 가는 가장 큰 이유는 조합원들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커지고 부담금이 작아질 수 있는 것이 뉴스테이 재개발보다는 일반 재개발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박근혜 정부 때에 각광을 받았던 뉴스테이 재개발이 이제는 저물어가고 많은 사람들이 탈출을 하는 재개발로 다 바뀌어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낭만부동산이었고요. 이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면 낭만부동산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상담은 이 아랫부분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